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는 굵직한 뉴스는 중국 쪽에서 오늘 서비스업 그리고 또 종합 PMI 나옵니다. 앞서서 제조업 PM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요. 요즘 들어서 중국은 경기 상황도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정부 측에서의 대응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증시 장 마치고 나서 이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 정도 일정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네, 간밤 미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게 미국 증시가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부터 오늘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여서 코스피가 조금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0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제한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594포인트선 소폭 상승하면서 1.57%가량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0.13%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0.13% 상승하면서 891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차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이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오늘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의약품 섹터가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또 의료정밀 섹터가 0.6%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섹터 우세하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제조업종 역시 빨간불 켜고 있지만 모두 강보합권에 제한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고요. 오늘은 전기가스 섹터, 보험 섹터 같은 경기 방어 종목군들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약보합권으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 섹터, 섬유유복 섹터 나란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현재 강보합권이 좀 점차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가 0.2%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 셀업체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또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에 좀 눈치 보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의약품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1%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역시 1.4%대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의약품 섹터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탄력은 강하지 않고요. 모두 0.2%대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강보합권에 좀 등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동반해서 0.2%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추가 상승 랠리 이어가는 가운데 2% 가까이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0.7%대, 현재는 1%까지도 좀 상승 탄력이 커지고 있고요. 또 LNF 동반해서 0.8%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동반해서 1.2%대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들의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JYP엔터가 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출발 상황에서는 JYP엔터, SM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JYP엔터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SM 역시 동반에서 1.3%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연속성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실적 시즌 임박이기는 한가 봅니다. 이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보다는 증권가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쪽으로 현재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의류 장비 쪽은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인데 오늘장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이슈에 따라서 영향받는 쪽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중국 쪽에서 갈륨과 게르마늄도 이제 수출을 제재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 한 차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연속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 중국이 이 서방 국가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중국이 EU의 외교수장이 원래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의 골, 이에 따른 중국의 선택,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까지 오늘장에 반응 나타나고 있는데요. 히토류, 페라이트,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IT 쪽에서는 AI 반도체와 HBM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핫한 키워드인데요.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뚜렷하게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쪽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미중 갈등 이슈가 좀 핵심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히토류 관련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수혜 대상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재는 옐런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렇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또 바이든 정부도 추가적으로 이달 중에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른 품목으로도 이런 제한 조치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유니온 그룹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온이 14%대 급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동반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현재 9%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반해서 동국 RNS, 삼화전자 이렇게 또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핵심 광물 관련된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같이 주가 추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장에서도 강했던 종목군들 이쪽으로는 꾸준히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중국이 계속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액션은 취한 건 없는데 막상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은 주가가 그때 이제 꺾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다. 그럼 주가는 기대감으로 일단 강세 이슈가 소멸되면 오히려 그때 하락하지 않을까? 이슈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 정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네, 들고 가자 얘기해 주시네요. 그래서 광물자원 쪽 히토류, 페라이트 지금 홀딩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쭉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는 강보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현이화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현재 서현이화 6.7%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에 타고 있고요. 그리고 덕양산업 보겠습니다. 덕양산업도 탄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6%가량의 상승권 내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200종목 가운데서도 만도가 오늘장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0.7%가량의 상승권, 화신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자동차 부품 섹터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이 52주 신고가네요. 어제도 7%가량 올랐는데 자동차 부품 섹터는 계속 오르는데 매도 시점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직전 고점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좀 더 들고 가야 된다.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현대차 기아도 완만하게 저는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부품주들도 계속 제가 어제 현대차 기아 6월 판매량 말씀드리면서 네네. 부품주들도 계속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뒤늦게 아침에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보자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판매량 늘어나고 오면 자동차 많이 생산하고 부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화신이 단연 이제 대장입니다.
화신이 계속 가면은 나머지 이제 구형테크, 덕양산업, 서현이와 이런 주들 지금 따라오는 거거든요. 키 맞추기식으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뭐 대장이 뭐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종목들이 선도에 나갔다면은 그 이후 후발주자들이 키 맞추기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 부품주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계속 들고 가보자. 화신이 부품주들 중에서 지금 꺾이지 않으면 나머지들도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보겠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재판 소식은 어제 장중에도 전해졌던 내용인데요. 어제 반응이 크게 안 나왔습니다. 0.4%대에 오르는데 그쳤고요. 오늘장 뒤늦게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는 걸까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 정도 오르면서 76만 4천 원권 기록하고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추세를 돌릴지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밖에도 녹십자라든지 좀 사이즈가 큰 CMO 쪽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업체들도 따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녹십자가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1%대 그리고 오늘은 슬슬 거래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서 기대가 되는 아침이죠. 셀트리온도 어느새 2% 중반까지 탄력 붙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역대 최악의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업체 같은 경우도 이 제네릭 의약품이나 원가 원료 의약품 자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도 만료가 되고 또 국내 수주로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수차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약간 뭐 홍보하는 듯한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도 전혀 약발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녹십자 대형사들 위주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이미 이동평균선은 이제 무너졌는데 보조지표는 제가 여기 지금 보조지표는 안 띄워놓고 있는데 일단은 보조지표상으로는 한 3, 4일 전서부터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왔어요. 근데 주가 못 가고 있고 횡보했고 또 거기서 소폭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시기였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그랬고 녹십자는 반등이 조금 빨리 나왔네요. 저는 녹십자 잘 안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렇고 대부분 대형 제약바이오사들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권, 단기 바닥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무리되지 않았나 하락이 그렇다고 본다면 당분간은 뭐 단기 반등이나 뭐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소형 개별 이슈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들은 움직이면서 뭐 어떤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대형 제약사들이 움직여야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 업종이.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당분간은 조금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움직이는 종목분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의료 쪽, 의료 AI, 의료 로봇 쪽의 움직임이 재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큐렉소 보겠습니다. 의료 로봇 쪽이죠. 큐렉소가 오늘장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6월부터 추세적으로 이동평균선 훼손 없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는 고영입니다. 고영도 2.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 이 종목은 역시 오름세 최근 들어서 좀 6월 말부터 나오네요.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 AI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 주자는 루닛인데 루닛 오늘장 1.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균호 쪽으로도 플러스권 흐름입니다. 더 메디팜이라고 약간 후발주자기는 한데요. 같이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20% 정도의 상승권, 메디아나 탄력 좋습니다. 메디아나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또 실적이 워낙에 좀 잘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적 시즌까지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좀 봐도 될지 현재 위치는 또 어떻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세요. 일단은 의료 AI 쪽 뷰노 루닛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실적이 안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실적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입장을 고수했고 얼마 전서부터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일단 단기적으로 급상승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실적이 좀 봐야 돼요. 실적 봐야 되고, 기대감만 너무 오르면은 나중에 예전에 이제 AI 관련주들처럼 폭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대신 이제 큐렉소, 고영, 미래컴퍼니 이런 쪽은 실적이 다 나오죠. 네. 특히 고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데고, 큐렉소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7%, 8% 정도 되는데, 한번 이 실적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2분기 실적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분기 실적 좀 보고 체크하고 한번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로봇, 그러니까 의료 로봇 기술 뭐 이런 쪽은 정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암 수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술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적이 바로 나타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쪽은 저는 긍정적이다. 뭐 미래컴퍼니까지. 미래컴퍼니도 실적 잘 나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 넘어가겠습니다. IT에서도 오늘 AI 반도체, HBM 이쪽으로 강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강한 종목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받는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현재는 1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핵심 뉴스에서도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 행사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여기에서 토종 반도체 업체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트랙 레코드가 있는 기업들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1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사상 최고가 거의 근처인 것 같아요. 가온칩스 최근 들어서 6월 26일부터 계속 오르네요.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칩 8% 정도의 오름세, 역시 이 종목도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와 있고요. 코아시아 5%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한 5% 정도.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에 제우스를 이 시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우스도 4만 원 선 뚫었습니다. 52주 신고가 썼고요. 41,250원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도 요즘 뭐 신기술, 새롭게 부각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 쪽으로 조금 더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제만 삼성전자가 얘기를 한 게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AI 반도체 육성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 더 넓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넥스트 칩, 가온칩스, 오늘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위로 강하게 슈팅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위로 슈팅이 안 나오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다니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가온칩스 오늘 뭐 상한가 간다면은 네. 따라 붙겠는데, 뭐 지금 15% 오른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지금은 지금 좀 주의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오늘 상승세는 유지될 겁니다. 분명히 유지가 되는데, 네.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저는 모르겠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네. 하시는데, 추세는 좋아요. 추세는 좋으니까 뭐 나쁘게 본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 오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어제 행사에서 또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는데, 이 종목도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이 두 종목은 그런데 또 하락 중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도 좀 앞두고 있어서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또 오르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지금 전망치가 증권사마다 좀 틀려요. 어떤 데는 8천억 적자 보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때는 2천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보는 데도 있는데, 전망이 조금 틀린데, 좀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주가 좀 빠져 있으면 오히려 네. 오를 것이고,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올라 있으면은 오히려 빠질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면은 오히려 단기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매한 건 좀 맞는 것 같은 게요. 오늘 SK하이닉스 투자의견 하향 조정 레포트 나왔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내놨고요.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다소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달리면서 투자의견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립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관심이 쏠릴 때 나온 레포트는 나중에 워낙에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투자의견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 투톱의 오늘 시세, 일단은 소부장하고 이 대형 셋업체들하고는 다소 좀 주가의 움직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에코프로 BM 한번 거래를 한번 봤더니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쪽 현재 나란히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대금 1위가 에코프로기는 한데 뭐 예전만큼 크게 차이나는 정도의 시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말 안 움직였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죠. 롯데 쪽에서 인수해서 이름 바꿨는데 여기서 어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어제 기자 간담회 있었고요. 대표이사가 나와서 하이엔드 동박 시장 1위 할 거다. 2028년에 이 하이엔드 동박 쪽에서 시장 점유율 30%까지 달성할 거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도 움직인 걸까요? 주가도 반응이 나옵니다. 현재 SK 머티리얼즈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비 쪽 괜찮네요. 장비 쪽에서 피롭틱스가 5% 정도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된 상승, 거기에다가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PNT 볼게요. PNT는 밀려서 장비 쪽에서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뭐 대주전자재료 1% 정도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뭐 눈에 띄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2차 전지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조금 유난히 좀 강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향후의 미래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하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LNF나 이런 쪽은 지금 강보합 여기서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 그다지 뭐 그렇게 움직임이 뭐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일단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아직 추세 안 꺾였으니까 좀 아직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가 강하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제 동박 쪽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SKC 한번 볼게요. 네. 이쪽도 강하네요. 오늘 동박 쪽의 움직임이 좀 괜찮네요. 그동안에 동박 쪽은 좀 소외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좀 낮으니까 동박이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쪽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역시 뭐 그런데 2차 전지 쪽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 그러나 이제 양극재, 음극재 요 원만 일단 두 쪽만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체크포인트에 여행항공 쪽도 봐주셨죠. 성수기도 노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은 대한항공이 6월부터 추세적으로 오르네요.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도 2% 정도 상승 중입니다. 4거래일 연속된 상승으로 대한항공 25,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제주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도 1% 안팎의 상승권 내 흐름이고요. 여행 쪽으로는 롯데관광개발, 여기는 뭐 카지노 색깔도 상당히 좀 짙게 있긴 하죠. 3% 정도 오름세고요. 하나투어 1.4% 모두투어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묶어서 보겠습니다. GKL은 보합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1%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항공주들 잠시 보시면은요. 대한항공이 오늘 대우항공사인데도 뭐 제일 강한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CC 쪽에 그동안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제는 장거리 여행 수요도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유가도 안정세고 뭐 나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환율 단기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1,400원 갈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고환율에 좀 익숙해져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제주항공, 진해요 이런 쪽도 저는 계속 봐야 된다. 아무래도 3분기 성수기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롯데관광개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롯데그룹주들이 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 에너지 머티리얼주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렇고 뭐 오늘 파라다이스는 상승하고 있는데 GKL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GKL 보합 정도예요. GKL 아직 뭐 네. 일단 하락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일단 어떻게 본다면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런데 일단 보조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는 아니 바닥은 나왔는데 이동평균선에 지금 회복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GKL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VIP들이 일본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 약간 하회하고 있고요. 지수도 보합권, 환율도 그렇고 크게 큰 틀에선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종목 보느라 좀 바빴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떤 팁 주시겠어요? 네, 일단 아직까지 계속 저는 하단은 2,550, 상단은 2,600. 하단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 상단에서 플러스 10포인트 좀 더 열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정도 보고 대응하자. 다음 주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단에 2,550포인트 가면은 빠르게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한번 내려오면은 또 단기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계속 다음 주 이후에 결국엔 지수 향방이 상승이다 하락은 큰 폭의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